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말로 자신을 포장한다. 하지만 진짜 본성은 언제나 말 너머의 행동에서 드러난다. 다산 정약용은 말했다. 말은 입이 하고 진심은 손발이 한다. 말로는 충성이라 해도 행동이 거짓이면 그 사람은 거짓이다. 진짜 사람을 보고 싶다면 그의 말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보아야 한다. 정약용은 조선의 조정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벼슬아치, 선비, 관리, 서생들. 겉으로는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위한다며 거룩한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뒤로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권력을 넓히기 위해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었다. 입으로는 충성, 그러나 행동은 배신. 정약용은 그 모순을 누구보다 뼈아프게 겪었다. 그는 말했다. 입에선 충성을 말하나 손은 칼을 들고 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본심을 숨기지 못한다. 정조가 총애하던 실학자였던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개혁을 꿈꿨다. 그러나 정치의 흐름은 정직한 자를 품지 않았다. 그는 개혁을 말했고 실제로 법과 제도를 바꾸려 했다. 하지만 말뿐인 관리들과 부패한 사대부들은 그를 방해하고 비난하고 끝내 유배로 내몰았다. 그는 평생 동안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냈다. 그 유배지에서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사람은 말로는 아무 말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을 위한다면서도 진심은 권력과 탐욕을 향해 있다면 그 말은 독이다. 그가 조정에 있을 때 어떤 이는 그의 앞에서 선생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며칠 후 그가 물러난 자리에서 그 사람은 가장 먼저 정약용을 헐뜯고 그의 개혁안을 반대했다. 입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겉으론 웃으며 맞장구 치지만 속으론 언제 칼을 들이댈지 모르는 사람. 정약용은 그런 이들에게 수없이 당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는 눈을 그는 결국 행동에서 찾았다. 입으로는 누구나 훌륭한 척할 수 있다.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로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 정약용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을 듣기보다 행동을 보고자 했다. 어떤 자는 백성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백성의 쌀을 도둑질했다. 어떤 자는 효를 말하면서 노부모를 하인처럼 부렸다. 어떤 자는 정조를 위한다면서 정조가 죽자 가장 먼저 등을 돌렸다. 입으로는 누구든 충신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말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자는 결코 신뢰할 수 없다. 그는 한 장의 종이에 이렇게 썼다. 말은 바람과 같고 행동은 뿌리와 같다. 말은 순간 스쳐가는 것이지만 행동은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이다. 정약용이 특히 경계한 자들은 말을 너무 잘하는 자들이었다. 입에 발린 소리를 잘하고 어디서든 칭찬을 받는 자들. 그들은 그 말솜씨로 권력을 얻었고 또 그 권력을 위해 사람을 속였다. 그는 말했다. 말 많은 자는 늘 진심을 감춘다. 진심은 말이 길 필요가 없다. 한마디면 충분하다. 오히려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야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조선의 조정은 말로 가득 찼다. 회의에서는 웅변이 오가고 글에서는 대의명분이 넘쳤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그 말들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자기 이익, 가문 보호, 지위 보존이었다. 정약용은 그런 구조 속에서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 그는 말했다. 행동으로 충성을 보이는 자는 적다. 입으로 충성을 외치는 자는 많다. 그러나 그 입이 칼보다 날카롭다. 자신에게 충성을 말하던 자가 자신이 몰락하자 가장 먼저 돌아섰다. 자신을 스승이라 불렀던 자가 자신이 유배되자 편지 한 통 없이 사라졌다. 그는 그런 경험 끝에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 사람을 보려거든 말이 아니라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라. 말은 순간이다. 행동은 누적이다. 말은 연기다. 행동은 본질이다. 정약용은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오직 삶으로 드러나는 진실만을 믿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다. 친절도 의리도 사랑도. 그러나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행동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했다. 말이란 믿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다. 그 확인은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입으로는 충성, 그러나 뒤로는 배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주변에 있었다. 그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말에 속지 않는 법은 바로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다. 사람들은 말로 자신을 포장한다. 나는 당신을 위합니다. 나는 늘 진심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 말을 믿고 싶다면 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봐야 한다. 정약용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걸음걸이, 눈빛, 손짓, 선택, 침묵 속에서 진짜를 찾아냈다. 그것이 정약용이 남긴 사람을 보는 첫 번째 지혜다. 입으로는 충성이라 하지만 그가 조용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라. 그가 진심을 숨기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실천하고 있는지 그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 말해준다. 정약용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지켜봤다. 그중 단 하나의 기준으로 사람의 진심을 가늠했다. 그 기준은 바로 작은 행동이었다. 사람은 큰 말로 자신을 꾸미지만 작은 습관은 숨기지 못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큰 일에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말과 행동에서 흐른다. 누군가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줍지 않고 지나간다. 누군가가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진다. 누군가가 약속 시간을 항상 몇 분씩 늦는다. 이 모든 건 작은 행동이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이 모여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준다. 정약용은 관직 생활 중에도 백성들과 직접 부딪히며 행정을 펼쳤다. 그는 관리들이 작은 거짓말을 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보고서를 날조하거나 세금 장부에서 단 한 줄을 조작하거나 백성의 말을 무시하고 멋대로 판단하는 행동. 그 모든 게 사소한 듯 보였지만 결국엔 큰 비리로 이어졌고 그 관리들의 말로는 비참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자는 결코 큰 것을 맡길 수 없다. 정약용은 그런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 번은 관리 중 한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밥알을 흘리고도 하인을 시켜닫게 했다. 그 장면을 본 정약용은 마음속에 메모를 남겼다. 작은 수고조차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큰 책임에서 도망칠 것이다. 몇 달 후 그 관리는 조정에 중대한 문서를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그 일에서 실수가 생겼고 기밀이 누설되었다. 결국 파직되었다. 정약용은 말했다. 작은 것에 무디면 큰 일에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 평소에 작은 행동이 쌓여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그 정도 실수는 누구나 하지 않나? 하지만 정약용은 그런 생각이 사람을 망가뜨린다고 보았다. 사람을 판단할 때 말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보아야 한다. 식사 예절, 책을 다루는 태도, 어른과 아이를 대하는 눈빛, 작은 돈을 다루는 방식.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중심을 말해준다. 그는 특히 돈에 대한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큰 돈 앞에선 누구나 조심한다. 하지만 몇 푼 앞에서는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하루는 한 관리가 사무실에 비치된 종이를 몰래 가져갔다. 딱히 큰 문제가 될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순간 이 사람은 나중에 공금에도 손을 댈 거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그 관리는 몇 해 뒤 관청의 비용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다 발각되었다. 정약용은 말했다. 작은 도둑은 큰 도둑의 연습이다. 행동은 반복될수록 익숙해지고 익숙해질수록 죄책감은 사라진다. 그렇게 사람은 타락한다. 그는 또 하나의 예를 들었다. 책상 위에 놓인 벼루를 함부로 다루는 자는 공적 자료도 경시한다. 사소한 문서를 대충 접거나 봉인을 대충 하거나 그런 자들은 나중에 기밀을 유출하고 관리를 부실하게 하며 결국엔 큰 사건을 만든다. 정약용의 눈엔 그 모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크게 무너진 자들의 시작은 항상 작았다. 그는 아들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남겼다. 너는 항상 작은 것을 조심하라. 작은 거짓말, 작은 욕심, 작은 게으름이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너의 진짜다. 정약용은 도덕을 말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항상 행동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자신도 행동으로 보였다. 백성을 만나면 눈을 맞추고, 문서를 다룰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대할 때는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작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크게 망한다고 단언했다. 작게 행동하는 사람은 무심코 말을 흘리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조금이라면 괜찮겠지 하며 경계를 풀고 타인을 가볍게 대한다. 그런 자는 결국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 크게 성공한 이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몰락하는 건 그 실수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작은 태만, 작은 물에, 작은 방심이 끝내 쌓이고 터진 결과다. 정약용은 그렇게 본다. 그래서 그는 기록했다. 작은 것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 작은 행동에 철저한 자만이 크게 쓰러지지 않는다. 작은 일에 성실한 자만이 큰 믿음을 받을 수 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자만이 진짜 신뢰를 얻는다. 정약용이 본 사람의 진가는 말도 아니고 이력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었다. 그 사람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이었다. 결국 사람은 작은 행동에서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다. 정약용은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단 하나의 장면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유식한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누구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핵심이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자기를 이롭게 하지 않는 이 앞에서 보이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진심이다. 강자에게 고개 숙이는 것은 쉽다. 권력자 앞에서 공손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약자 앞에서까지 겸손한 이는 드물다. 정약용은 그 드문 이를 찾아내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유배지에서 한 남자를 보았다. 양반 가문의 서자였고 나이가 많았지만 정규 교육은 받지 못했다. 그 남자는 항상 정약용 앞에서 예를 지켰고 백성들과 마주할 때도 반드시 허리를 굽혔다. 어느 날 정약용은 그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하인에게까지 예를 갖추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들도 나와 같은 배를 타고 사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리고 조용히 그를 돕기 시작했다. 약자에게 무례한 자는 절대 믿지 마라. 정약용은 항상 그런 기준을 가졌다. 사람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힘없는 이를 무시하고 말을 막고 존재를 지우는 사람. 그는 아무리 말로는 정의를 외쳐도 결국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자다. 정약용은 조정에서 고위직을 지내며 수많은 고관대작들의 태도를 지켜봤다. 그중 진짜 인품 있는 자는 항상 말단 아전과 하인들에게도 예의를 잃지 않았다. 한 사람은 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하인이 잘못을 저지르자 발로 찼다. 그 순간 정약용은 마음속에 선을 그었다. 그가 말하던 정의, 도덕, 예의는 모두 가짜였다. 정약용은 기록했다. 말은 속일 수 있으나 태도는 속이지 못한다. 그는 태도를 중요하게 봤다. 특히 약자를 대하는 그 짧은 순간의 태도에서 그 사람의 10년, 20년 인생을 짐작했다. 조정의 대신 중 한 명은 항상 정약용에게 예를 다하며 존경을 표현했다. 그러나 하인들에게는 욕설을 퍼붓고 가난한 백성의 민원은 귀찮다며 쫓아냈다. 정약용은 그를 경계했다. 그리고 끝내 그자는 횡령과 권력 남용으로 파직되었다. 사람은 위로 향할 때보다 아래를 바라볼 때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밑을 어떻게 보는가? 그 시선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정약용은 관직에서 물러난 후 강진 유배지에서 농부들과 함께 지냈다. 그는 자신을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 했고 밥상 앞에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자리를 나눴다. 어느 날 머슴 하나가 실수로 다산의 책을 물에 빠뜨렸다.
모두가 떨고 있었지만 정약용은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책은 다시 쓰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잃으면 되찾을 수 없다. 이 말은 당시 유배지에 있던 젊은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중 몇몇은 나중에 정약용을 평생의 스승으로 모셨고 그의 철학을 후대에 전했다. 정약용은 약자 앞에서 불편해하거나 갑자기 표정이 바뀌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의 경험상 그런 자는 반드시 위기 시에 비열한 행동을 한다.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고 판단되면 거칠어지고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냉정해지는 자. 그는 그런 자들을 잠재된 위험이라 불렀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자 앞에서 더 낮아진다. 진짜 인격자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다. 손을 내밀고 눈을 맞추고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 정약용은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그런 사람에게 조정을 맡기고 싶어 했다. 그는 말했다. 약자를 위한 마음은 하늘을 닮고 약자를 무시하는 태도는 지옥을 닮는다. 조선은 계급의 나라였다. 양반과 상놈, 종과 주인이 명확히 나뉘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런 틀에서 벗어났다. 그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았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를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는 양반이라도 약자에게 무례한 자는 인간의 틀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겼고 상놈이라도 약자에게 공손한 자는 지혜의 사람이라 여겼다. 현대에도 마찬가지다. 약자에게 갑질을 하는 자는 결코 강한 자가 아니다. 비열한 자일 뿐이다. 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던지고 택배기사에게 짜증을 내고 상담원에게 소리 지르는 자들. 그들의 본심은 그 행동 속에 있다. 아무리 말로 자신을 포장해도 그 작은 순간의 태도에서 그 사람의 전부가 드러난다. 정약용은 한마디로 정리했다.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아무 힘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 그 말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진리다. 사람의 진심은 위기 앞에서 드러난다. 평상시엔 누구나 웃는다. 누구나 예의 바르고 누구나 충성을 말한다. 하지만 그 모든 말과 태도는 위기가 닥치면 거짓이었음을 드러낸다. 정약용은 그걸 뼈저리게 경험했다. 조정에서 인정받고 있을 땐 많은 이들이 그를 선생이라 불렀고 천재다, 시대의 기둥이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하지만 정조가 죽고 그가 유배되자 그 많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하루는 유배를 떠나는 날 그를 배웅하겠다고 모였던 수십 명 중 단 두 사람만이 정약용의 손을 잡았다. 나머지는 멀찍이서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서야 너희의 진심이 보이는구나. 그는 말했다. 사람의 진심은 고난 앞에서 투명해진다. 평소에 친구라고 불렀던 자들, 함께 공부하며 개혁을 말했던 동료들, 그들 중 다수는 그가 몰락하자 가장 먼저 등을 돌렸다. 어떤 이는 그를 비난했고 어떤 이는 모른 척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기회라 생각하고 정약용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조용히 그들을 떠올렸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며 누구는 처음부터 아니었구나. 누구는 그래도 끝까지 곁에 있었구나. 그렇게 마음속에서 사람을 다시 정리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함께 웃어주는 이는 많지만 함께 울어주는 이는 드물다. 사람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자가 있다. 그들은 웃음 속에서 다정하고 술자리에선 의형제를 맺는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그 자리는 텅 비고 말은 침묵으로 바뀌며 진심은 그제야 보인다. 정약용은 그래서 고난을 준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진짜 사람을 몰랐을 거라고. 그는 말했다. 고난은 가면을 벗기는 거울이다. 위기 앞에서 말이 줄고 행동이 드러난다. 말로는 항상 곁에 있겠다고 해놓고 정작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사라진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조용히 편지를 보내는 이들을 기억했다. 그 중 한 사람은 자신도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몰래 음식을 보내주고 격려의 시를 보내왔다. 정약용은 그의 이름을 평생 잊지 않았다.
그리고 훗날 조정에 복귀했을 때 가장 먼저 그를 불러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반대로 위기의 순간 뒤에서 험담하고 기회를 틈타 칼을 꽂은 자들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정약용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침묵과 배신은 그의 마음에 깊은 글씨로 새겨졌다. 사람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의 위기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위기 속에서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도망가는가, 모른 척하는가, 혹은 다가가는가. 정약용은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다. 그리고 자신도 위기 앞에서 자기 진심을 숨기지 않으려 애썼다. 유배지에 있던 가난한 농부가 굶주림에 떨고 있을 때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곡식을 건넸다. 그 농부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도 굶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약용은 대답했다. 내가 너를 외면하면 나는 나를 잃는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항상 기준 삼았다. 그가 말한 것과 그가 실제로 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살고자 했다. 그는 말했다. 진심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그 순간만이 사람을 증명한다. 말이 아무리 훌륭해도 위기에서 뒷걸음질 치면 그 말은 모두 헛것이다. 약속이 아무리 화려해도 위기에서 침묵하면 그 약속은 배신이다. 사람은 평소가 아니라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누가 곁에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 순간 손을 잡아준 사람이 진짜다. 그 순간 한마디 말을 건넨 사람이 진심이다. 정약용은 그 기준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다시 선택했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보다 위기에서 말없이 손을 내밀었던 사람을 택했다. 그래서 그는 위기를 축복이라 여겼다. 진심과 거짓을 가려주는 날카로운 칼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다. 누구나 말로는 친구다. 누구나 말로는 형제고 누구나 말로는 충성이라 한다. 그러나 진짜는 위기의 순간을 견딘다. 거기서 도망가지 않는다. 거기서 침묵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그걸 믿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자 했다. 정약용은 평생 동안 수많은 말과 글, 수많은 사람과 철학, 수많은 것과 속을 마주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결론에 다다랐다. 말과 행동이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아무리 유창하게 사람을 감동시켜도 그 삶이 그 말과 어긋나 있다면 그는 가짜다. 정약용은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보았다. 글로는 백성을 사랑한다고 쓰고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면서도 현실에선 편법을 쓰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들. 그들은 늘 나라를 위한 일이라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의 이면엔 권력, 돈, 출세가 숨어 있었다. 정약용은 그것을 입술의 정의라 불렀다. 입술은 정의를 외치지만 손은 이익을 움켜쥐고 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말이 행동을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가장 위험한 독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말에 속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의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의 삶을 해치는 자들이 많았다. 정약용은 그런 위선자들을 누구보다 경계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처음부터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을 먼저 봤다. 아침에 일어나는 태도, 하인을 대하는 표정, 작은 물건 하나를 다루는 손길, 거리에서 마주치는 이름 모를 이에게 건네는 눈빛.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인격이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흉내낼 수 없다. 진심 없는 행동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이를 지행합일이라 불렀다. 지식과 실천이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진짜 사람이다. 지식은 머리에 있고 행동은 손에 있다. 그런데 머리와 손이 따로 놀면 그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지식은 높지만 행동이 거친 사람. 도덕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음해하는 사람. 겉으론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론 교만한 사람. 정약용은 이런 이들을 겉만 사람이라 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말은 사람의 껍질이고 행동은 사람의 뼈다.
껍질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뼈는 바꿀 수 없다. 그 뼈가 진짜다. 정약용은 스스로에게도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 그는 하루 12시간을 책상 앞에서 글을 쓰며 보냈다. 입으로만 지식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글로 남겼고 또 글로만 남기지 않고 백성의 삶에 직접 적용하려 애썼다. 유배지에서 백성들의 수로와 둑을 설계하고 농사 짓는 법을 손수 시도하고 질병을 막기 위한 위생법을 가르쳤다. 그 모든 게 그가 쓴 글 속의 말과 현실에서의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한 삶이었다. 그는 말보다 느리게 걸었다. 하지만 그 걸음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 그래서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의 이름 앞에 다산이라 붙이며 존경을 보낸다. 정약용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말은 멈춰라. 그리고 움직여라. 말은 차라리 하지 않아도 좋다. 대신 그 말을 살아내라. 삶으로 증명하라. 그가 평생 본 가장 위대한 사람은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자였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남을 폄하하지 않으며 입보다는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였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바꿨다. 정약용은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이는 말 많은 자가 아니라 말 없는 실천자다. 현대에도 마찬가지다. 말로 포장하는 자들이 넘쳐난다. 미디어 속에서, 무대 위에서, SNS 안에서 수많은 말들이 진심처럼 떠다닌다. 하지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하루를 보면 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아침을 시작하는지, 누구를 만나 어떤 말을 하는지, 작은 일을 얼마나 정성껏 해내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든 것이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려준다. 결국 진짜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 말로는 겸손하지만 행동은 오만한 사람. 말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행동은 이기적인 사람. 말로는 사랑한다 말하면서 행동은 무관심한 사람. 그들은 결국 진심이 아니다. 정약용은 그렇게 말했다. 말은 가볍다. 그러나 행동은 무겁다. 무거운 행동만이 사람을 움직인다. 그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쳤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았다. 이제 묻는다. 지금 나는 어떤가? 내 말과 행동은 같나? 누군가 나를 본다면 내 말보다 내 행동을 믿을 수 있을까? 정약용은 평생 그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을 보려거든 말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행동을 보라고.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다. 그가 온몸으로 겪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며 얻은 결론이었다. 그는 평생을 통해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입으로는 충성을 외치고 뒤로는 칼을 꽂는 자들, 작은 행동 하나로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들, 약자 앞에서 본성을 드러내는 자들, 고난 앞에서 침묵하거나 떠나는 자들. 그리고 끝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짜 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보냈다. 말은 가면이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말을 한다. 칭찬하고 약속하고 의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한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진심도 거짓도 욕망도 숨을 수 있다. 행동은 숨기지 못한다. 말로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행동은 결국 본심을 드러낸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태도, 돈을 다루는 방식, 권한을 쥐었을 때의 처신. 그 모든 작은 행동들이 모여 그 사람의 진짜를 말해준다. 정약용은 철저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가 쓴 글보다 그가 산 방식을 먼저 들여다보았다. 말은 한순간이고 행동은 한평생이다. 말은 귀를 울리고 행동은 삶을 바꾼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진짜는 말이 아니라 그가 조용히 해낸 선택에 있다. 그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통한다. 지금 우리 곁의 사람들, 과연 말과 행동이 같은가?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떤가? 말로는 겸손하다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교만하지 않은가?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상처를 주고 있진 않은가? 정약용이 던진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사람을 판단하려 할 때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무심코 보인 행동을 떠올려 보라. 그 말과 행동이 다 있다면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언제든 뒤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위대한 철학자였고 현실적인 개혁가였으며 동시에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다. 그가 남긴 글은 많지만 진짜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그가 실천했던 삶이었다. 말은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하지만 행동은 기억에 남는다. 그 사람의 손길, 눈빛, 선택. 그 모든 것이 말보다 오래, 말보다 깊게 남는다. 이제는 우리도 말보다 행동을 믿어야 할 때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야 할 때다. 정약용의 말처럼 말은 줄이고 삶으로 말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남긴 가장 강력한 유산이며 우리가 지금 되새겨야 할 지혜다. 말보다 삶으로 말하라. 그것이 진짜다. 그리고 그 진짜가 결국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